아, 첫 장면이 웬 그 파인가 파김치인가 싶어가지고 놀랬죠. 예, 놀라실 건 없고 오늘의 얘기는 감사하며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.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음일의 제자가 이 천일이 집에 있는데 그 자주 가는 마트에서 그 쪽파를 세일한다고 그래서 두 단에 1,500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파김치도 좋아하는 천일이다 보니까 그거 나갔다가 김치나 담그자 해가지고 사갖고 온 겁니다. 그 전에 이 천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칠성당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법사 천일입니다. 이 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건강 가시는 부분 아니면 따로 더 하실 이 천일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시면 다음 카페 칠성당으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게 혼자 김치도 담그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합니다. 잘하는데 문제는 양이 얼마인지를 몰라요. 양이 이걸 다 이만큼 담으면은 얼마큼 될 것인가 이걸 잘 몰라요. 그런 개념이 잘 안 서요. 그렇다고 뭐 혼자 했다 해가지고 조금만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자 이렇게 하면은 뭐 먹다 보면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한 단만 사서 담아도 될 텐데 비도 그쳤고 해서 두 단에 1,500원 한다니까 나갔다 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두 단을 끌어 놓으니까 엄청 많다는 겁니다. 이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. 대책이. 전에는 한 단 사가지고 아래층 아줌마 절반 주고 이 천이 절반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끌어 놓고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. 에이 담아보자. 그래서 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게 두 단에 1,500원이란 말이죠. 아무리 세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슈퍼에서 뭐 밑지고 팔든 원가에 팔든 뭐 이렇게 팔더라도 저 농부들이 이 천일이 이제 가만히 앉아 따듬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 단이면 한 단에 이만큼씩 했었거든요. 이만큼씩. 저걸 두 단이면은 돈이 얼마냐고요. 한 단에 750원인가요? 한 단에 750원. 그 쪽파를 전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농사를 안 짓,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가 뭐가 남겠습니까? 그죠? 저야 싸게 사 먹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만 농사를 진 농부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일이죠. 속상할 일이고 저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캐가지고 묶는 그 인건비도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쪽파 한쪽에 이게 1원은 무슨 1원이겠습니까? 이게 몇 전으로 떨어지겠죠. 그래서 참 그 농사 지으신 그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니 따듬다가 저거 팽개치고 못 해먹겠다 뭐 이럴 지경도 아니더란 말이죠. 감사하고 고맙고 저 농부가 저걸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공력이 들어갔겠습니까. 전에 이 천일이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고교 시절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지금도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기억납니다. 어느 사찰에 그 이제 학생회에서 주관으로 그 수련회 비슷하게 갔었습니다. 가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하는데 지금도 절에서는 이제 바로 공양을 하죠. 그 개성을 이렇게 외웠는데 시켜가지고 따라서 했는데 그 다 잊어먹고 딱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생각이 그게 있었습니다. 이 밥이 여기까지 공을 생각할지니 어떻게 이게 내가 이게 그 대목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밥을 내가 이제 바로에 받아서 먹기까지 그 공을 생각할지니 어찌 이 한 톨이라도 헛되이 뭐 이게 버릴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의미 같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게 농부와 그 밥을 지어주고 먹으라고 내어준 그 궁덕을 생각하면은 그리 헛되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였죠. 늘 이 천이라는 데는 그게 늘 마음에 있습니다. 마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뭘 취할 때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감사하고 고맙고 이걸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내가 먹기까지 그 과정에 드는 각자 그 개개인의 궁을 생각하고 노력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고는 하지만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. 자, 그게 이제 오늘 잠깐의 얘기였고,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천일이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, 하는데 참 모처럼 저는 별로 이 운전을 해도,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그런 편인데, 어제 운전 중에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중에 차들이 밀렸다 잠시 섰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, 뒤에서 꿍하고 받았습니다, 누군가가. 근데 박은 정도가 약간 느낌, 그러니까 그 감각이 둔한 사람은 못 느낄 정도, 그 정도. 저는 이제 운전자다 보니까 약간 툭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, 이게 뭐야 해가지고 어차피 제 차도 아니고 대리운전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비상등을 켜고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는 약간 경사진 언덕 부분인데 뒤에 차주도 나오고 산타페 구형이었고 차주는 여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천일이 먼저 나와가지고 싹 둘러보는데 반박이 차는 검정색이었고 이 천일이 운전한 차는 구형 그랜저입니다. 그 XG는 아니고 아마 TG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이 천일이 비상등을 켜고 내리고 살펴보니까 그 여자도 창문을 여기다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차에 딱 보니까 뭐 특별한 적이도 없고 껌껌하기도 하고 이 주변 차도 지하차도 이게 불빛으로만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했어도 뭐 그 정도 저기에 뭐 어디 뭐 찍혀서 표시를 해서 나겠습니까? 표시도 안 나는 이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힐끗 쳐다보고 뒤에 차는 쫙 밀려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 이 지하차도 이 두 개 차로인데 막고서는 실갱이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언뜻 보니까 이 정도는 뭐 특별한 적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간다고 그냥 가라고 뒤에 보는데 가라고 됐다고 가라고 이러고서는 차를 탔습니다. 다시 차로 대해서 주행을 하는데 이만큼 빠져나오는데 그때까지 뒷좌석에서 통화만 하고 있던 그 차주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. 왜 그냥 가냐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 천일도 이 천일차가 아니고 대리운전을 마당에 경미한 뭐 충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차주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둘이 결정을 하게끔 이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천일의 오지랖이었죠. 천일차도 아니면서 그냥 뒤 차주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자의적인 판단에 이건 아니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좁은 그 차도에서 어떻게 차 대놓고 실갱할 수 없는 거고 막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눈 밀어보니까 그 여자 차주도 뒤따라오고 해서 비상등을 켜고 내려 다시 이쪽으로 한쪽으로 차를 대라 했더니 이제 따라서 차를 탔습니다. 이제 따라 내렸고 그랬는데 이제 보험 처리를 한다고 뭐 차를 집어넣니 어쩌니 실갱이를 하고 참 그랬습니다.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그냥 가라고 했는데 뭘 또 세우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얘기를 했죠. 나의 대리기사인데
차주가 차 이거 보험 처리하자고 한다. 그러니까 서로 확인해 처리를 해라. 예, 그러고 말았습니다. 그 여자야 못 주겠습니까? 뭐, 네, 그런데 저한테 뭐 대리하시면서 일 못, 그때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 처리 요원을 불렀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대리변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분이, 본의 아니게 자기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고, 어떻게 좀 자기가 대리비라도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요. 저길래 2천일이 됐다고 했습니다. 됐다. 뭐 큰 적이 아니면 됐고. 그래서 또 그 여자는 뭐 사고 나서 죄송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그 또한 뭐 차를 몰고 댕기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접촉사고야 흔히 있는 상황이고, 근데 그걸 뭐 그만하게 다행이고 그러면 아무런 적이 없으면 됐습니다. 괜찮습니다. 했더니 그 여자는 끝끝내 미안해 하는 거예요. 뭐 따로 뭐 할 거 없고, 그래서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사세요. 그러고 명함 던져주고 저는 왔습니다. 왔는데 이제 다 처리하고, 그걸 굳이 이 천일이 일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더 챙겨달라 어쩌라 뭐 이럴 적이도 아니고,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, 그 여자분이 이 천일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해 하거나 고마워하거나 굳이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안 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늘 나한테,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면 그거로 좋다는 거죠. 오래전에 대리운전 때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. 이 천일이 그 지원차라고 해가지고 기사들이 그 콜이 없는 지역에 떨어졌을 때 그 기사들을 콜을 많은 지역으로 태워서 이동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승용차의 기사들은 다 꽉 찼고, 그러니까 저까지 5명이죠. 비는 무지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에 안 보일 정도인데, 유턴 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. 꽁하고 똑같이 박았죠. 비는 막 쏟아지는데 이게 누구야 하면서 왜 그런 하면서 이제 내리려고 보니 우산도 없는가 보다 그 비를 다 맞고 내리게 생겼어요. 그 내리다 보니까 뒤에서도 차 내리는데 그때도 여자였습니다. 그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며 내려가서 차에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이 얘기를 하는데, 뭐 차 뭐까지 이 범버라는 자체가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을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, 범버 좀 조금 뭐 뺏겨지면 어떻겠습니까? 뭐까지 칠하면 하면 그만이겠죠. 근데 대부분 또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. 문을 살짝 식히는 요것도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, 비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경황이 없어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, 뭐 저희가 뭐 투입 잡거나 저기 할 건 아니니까 비 많이 오는데 그냥 가시고 늘 이런 날에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라. 응? 오늘 저 같은 사람 만난 거를 다행으로 하시고 늘 신경 쓰고 운전을 하셔라. 조심해 들어가셔라. 그러면서 출발해 왔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기사들은 이제 콜을 본다고, 대리운전 콜을 본다고 그런 뭐 비는 쏟아지지 대리운전 콜을 본다고 막 이런 상황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딱히 그 충격에 대한 감을 별로 못 느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일천에 들어와서 자 갑시다 해가지고 출발해서 왔는데,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기사가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. 전부 다 병원가 눕겠다고 하면 기사 자기가 하루 버는 일당보다 헐났습니다. 헐났죠. 비는 뒤지게 쏟아지고 하푼 돈만으로 해도 벌겠다고 바깥에 나와서 밤늦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웬 횡재입니까? 횡재예요, 횡재. 완전 일방이니까. 일방으로 뒤에서 받친 거니까. 그거 한 사람도 아니고 5명이에요, 5명. 그러니까 이 천일이 마음을 잘못 먹었다고 하면
돈 생각을 하고 욕심내고 삐뚤어진 생각, 이 잘못된 삿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아니죠. 삿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안 바친 걸 바쳤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쳐서 그냥 다 아파서 눕겠다는데 그럼 뭐라고 할 거 아무것도 없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분은 보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. 그래서 그 여자분에도 마찬가지죠. 이 천일이 뭐 이 뭘 내놔라 뭐 하부 이게 아니고 가셔라. 아마 그러한 그 패턴이 이 천이라는 데 있다 보니까 어제도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래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, 그냥 늘 그 전에 그 비 많이 온 날 차를 추돌했던 여자 기사도 그렇고 어제 기사도 그렇고 어제 여자분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는 고맙고 감사하고 누군가 자기가 다음에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마음 편히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주라는 얘기죠. 다시 말해서 이 천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우리 그 뿌린 대로 걷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. 그거 정확합니다.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. 자기가 뿌린 것만 아니라 그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. 자기가 선행을 베풀면 그만한 선행이 따라오는 거고 자기가 악을 심으면 그 악이 그만큼 되돌아오는 겁니다. 자기만 늘 좋은 거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. 그게 인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.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싼 똥 누구한테 다른 사람 못 치웁니다. 지 똥은 지가 치워야죠. 다시 말해서 지가 뿌린 씨, 지가 뿌린 업은 지가 닦아내고 지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. 자기가. 그래서 늘 오늘 이 천일이 말씀드렸던 감사하며 살자, 고마우며 살자, 이게 내 행동에 그 배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이해한데 제3자한테 악을 심거나 원한을 심어줄 일이 없습니다. 감사하잖아요. 그죠? 이 천일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,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, 또 이 천일이 하루 삼시세때 딱 다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감사할 일이죠.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?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고 감사.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죠.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. 내 위치에서 내가 만족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걸 이러면 사랑한다고 하죠. 사랑해라. 사랑한다는 그 발로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 사랑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연결됩니다.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옆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고맙죠. 감사하고 그걸 큰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찾으시면 됩니다. 주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으면 옆에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고맙잖아요. 감사. 왜? 내 옆에서 같이 살아주고 이야기를 하고 보듬어주고 인생은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게 최고입니다. 그러다 보면 안 될 일도 풀립니다. 안 될 일도 풀려요. 왜 풀리냐? 이 긍정 마인드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. 얼마 전에 1박 2일 보니까 박보검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 일행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배우 박보검이가 저는 그런 애가 참 누군지도 몰랐었습니다. 근데 정말 긍정 마인드라는 이 그러니까 호칭을 얻을 정도로 그냥 그 인위적인 자기 어떤 노력이나 저게 아니고
자연스럽게 자기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말 몸에서 배어서 그냥 우러나오는 그런 대우가 잘 안 될 일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그 무슨 뭐 드라마 또 열심히 막 빵빵 뜨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직장 동료들한테 다 감사하고 하나하나 내가 욕심을 내니까 감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내 자리를 이겨야 되는데 쟤를 넘어서야 되는데 쟤보다 뭐 진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쟤보다 좋은 짓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할 때도 첫 번째가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 푸른 욕심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 이게 하나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. 이 천일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선 그 쪽파 따듬으면서 그 농부의 마음과 그걸 중간에 오기까지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찌찌시래기 같은 것도 하나 못 버리고 이만큼 양은 많아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그 질 때까지 그 농사 끝날 때까지 그 그걸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저렇게 출하했을 거 아닙니까?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생각하니 먹는 내 입장에서도 고맙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는 거죠. 그래서 본인들 주변에 둘러보시고 늘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.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10개가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는 내 생각 전체가 그렇게 바뀝니다. 늘. 그러면 만면 얼굴에 늘 웃음이 머금고 얼굴이 편해집니다. 그런 복이 들어오죠.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. 기본적.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천일 관상을 딱 보실 때 어떻습니까? 막 찌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막 그렇습니까? 그러지 아니죠.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저 자신합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이 천일은 그날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. 욕심도 없고. 도대체 남들이 봐서는 뭐 때문에 사냐? 왜 그렇게 사냐?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외의 것 아무런 게 없어요. 정말로. 믿기죠? 이 천일은 그렇게 삽니다. 이렇게. 아주 편안하고, 최대한, 편안하고, 아름답고, 이쁘고, 멋있게. 그래서 하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 얘기, 늘 감사하고, 고맙고,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. 아시죠? 오늘은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. 그건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.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. 본인들이. 그런 생각하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. 왜 싸우겠습니까? 싸울 일이 없어요. 전혀. 애들 공부하라고 닥달할 일도 없습니다. 그냥 아니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 얼마나 이뻐요. 그죠? 응? 공부가 전부 아니잖아요. 와이프 아무리 못생기고 믿고 천덕꾸러기 같은 마누라를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안 이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내 그 텔레파시가 상대방한테 전달해 상대방 역시 반대급부로 되돌아옵니다. 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 또라이 새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. 물론 처음엔 그 시키는 잘못 이해해서 응? 잘못 받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결국은 진실은 통하는 법이고 안다는 거죠. 응? 자, 이 천일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세요.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게 감사하고 정말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?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아까 저 파김치
저 숨 죽으라고 그냥 통에 놨는데 그냥 이 대야라고 하나 달아 뭐라고 하나죠. 합집하게 놨는데 저거 이제 통에다가 담아서 냉장고로 보내버려야 됩니다. 제가 카페 글에는 그런 썼는데 냉장고에도 고맙다니까요. 글쎄 고장 안 나고 잘 놀아가지고 이 천일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고맙다니까. 고맙고 사랑하고. 저 고장 티질나게 나봐요. 돈 들어가지. 속 썩지. 불편하지.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 내 주변에 가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. 늘 마음속에 그래 갖고 가시면 그 마음은 평정심을 찾고 거기서부터 모든 행복이 빵 터져나간다는 겁니다. 아시죠? 예, 천일이 이제 끝나면 일하러 갈 겁니다. 기초 탐구로.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.